우리 아이의 창의성이 사라지고 있다. 학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창의성 감소의 충격적 진실. 1. 들어가며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창의력입니다. AI는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만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계와 차별화되는 창의적 사고가 없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50년 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정답을 강요하고 창의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보다 문제집을 풀고 정답을 맞히는 훈련만 받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살려야 하는 시대에 오히려 창의성을 죽이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 연구진이 발견한 창의성 감소 곡선은 우리 교육의 심각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히 한국 교육에서는 이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교육자들과 국가들이 있습니다. 2. 충격적 사실.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나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나사는 창의적인 엔지니어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1960년대 후반 조지 랜드 박사에게 창의성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는 창의성을 상상력을 이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를 아이들에게 실험해 보았습니다. 그가 진행한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랜드 박사 연구팀은 4, 5세 아이들에게 독창적인 문제를 던지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98%의 아이들이 천재적 창의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같은 아이들을 다시 조사했을 때 창의성이 높은 아이들의 비율은 30%로 급감했습니다. 다시 5년 후 15세가 된 이들을 평가한 결과 단 12%만이 높은 창의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창의적인 사고를 지속한 비율은 겨우 2%에 불과했습니다. 즉,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높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 사회적 환경이 창의적 사고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답 중심의 교육과 수렴적 사고를 강조하는 시스템이 이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 집단사고와 동조효과의 문제점. 이러한 창의성 감소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집단사고와 동조효과입니다. 집단사고란 사람들이 소속된 집단 내에서 비판적 사고 없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직이나 사회 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묻히고 새로운 도전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은 교사의 말에 순응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동조 효과 또한 비슷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과 행동을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남들과 다른 답을 제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틀린 답을 내면 창피할 거야. 내 의견은 이상하게 보일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창의적인 발상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고착됩니다. 결국 이러한 심리적 요인은 교육과 맞물려 창의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창의적 사고를 활성화하려면 단순한 교육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4. 창의성을 살리는 교육 모델. 덴마크, 핀란드, 이스라엘, 그리고 교육 개혁 중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 모델을 도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와 핀란드의 숲유치원과 숲학교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탐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도 아이들은 정형화된 학습 환경이 아닌 자연스럽고 자율적인 학습 문화에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자율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하이테크 스쿨 같은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교과 중심 학습이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 학습 PBL과 문제 해결 중심 학습을 통해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교육 방식은 여전히
미국과 영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식 또는 GERM식 교육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경쟁을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시험과 평가를 강조하며 학생들을 수능과 같은 정형화된 평가 방식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창의성을 억제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이미 실패한 모델입니다. 2025년 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교육부를 폐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교육이 아닌 부모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수십 년 동안 교육부가 주도한 정책은 창의성을 말살하고 획일화된 교육을 강요해왔다. 그러나 교육부를 없앤다고 해서 미국 교육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순한 행정 조치만으로는 창의성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싱가포르와 홍콩도 기존의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고 창의적 사고와 협업을 장려하는 교육 개혁을 진행 중이며 홍콩도 유사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교육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교육도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창의성을 억제하는 경쟁 중심의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5. 창의력의 본질, 자율성과 신뢰. 창의력은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라 자율성과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실험할 수 있으려면 교사와 학교도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 체계는 학교와 교사를 평가 지표로만 판단하며 학생들에게는 정해진 틀 안에서만 사고하도록 강요합니다. 이제는 교사와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학교의 교육 방식을 신뢰하며 지지하는 학부모, 사회,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규제가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될 때 비로소 창의성이 꽃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개개인의 창의적인 발상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육의 핵심 가치입니다. 창의성은 주어진 틀 안에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율성이 보장될 때 진정한 창의성이 발휘됩니다. 교육의 방향이 신뢰와 자율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한국 교육은 창의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득 천재 시인 이상의 소설 날개의 첫 문장이 떠오릅니다. 이상,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시오? 이런 때 연애까지가 유쾌하오. 일제시대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가 박제가 되었지요. 창의력을 잃으면 박제가 되는데 일제강점기도 아닌 오늘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